이제 지난 여름부터 혀에 백태가 많이 끼셨고 또 내시경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으셨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곰팡이균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균이나 세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보다는 이제 자연적인 노화 증상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제 한방에서는 앞에 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통 이제 건강한 혀의 색깔은 보통 옅은 분홍색입니다. 담홍색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여기에 흰색과 또는 회백색 또는 연황색 같은 그 태가 끼이는 것을 이제 백태, 통칭해서 백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백태는 양치를 잘 하시거나 또는 혓바닥을 잘 닦으시면 없어지는데 이제 양치질이나 혓바닥 청소를 하셔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두텁게 끼어 있거나 또는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화를 주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백태가 생길까요? 근데 혀에 백태가 많이 끼시는 분들은 보통 비위장의 습열이나 습담 이런 것들이 많이 끼이신 분이 많다고 한방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현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위장 기능에 이제 저하가 있으셨다거나 또는 흡연, 음주, 또 몇 가지 이제 특수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비위장에 습열이나 습담이 끼인다고 봅니다. 흰색 바탕에 누런 빛깔이 더 많을수록 위장에 습열이 많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입냄새 같은 것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음주나 흡연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 이제 음주 같은 경우는 비위장에 습담을 끼게 하는 가장 좋은 식습관이니까 요거는 금지하시는 게 좋고요. 흡연 같은 경우에도 니코틴으로 착색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황태가 끼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소화기의 문제로 백태가 생기시는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대장염, 소화불량 같은 증상 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하신다면 백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시청자분께서 불면증 약을 또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상열감이 심해지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혀가 마르고 백태가 끼이고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불면, 불안, 초조, 그다음에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입마름 증상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시청자분의 경우에 좀 부합하는 것 같으니까요. 시청자분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갱년기의 노화 증상에서요, 이제 그 구강의 건조감 또는 안면, 눈물이 줄어드는 그런 증상, 피부의 건조감, 특히 온몸 전신의 진액이 모두 다 이렇게 조금씩 말라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세요. 이제 요거와 함께 이제 갱년기에 가장 흔한 증상인 상열감, 열이 위로 올라가는 증상들이 나타나시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상열감을 치료하면 건조감이 많이 개선이 되시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혹시 상열감도 같이 있으시다면 근처에 한의원에 찾아가셔서 상열감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건조감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증상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특별한 증후군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증후군이 있다면 말씀하신 그 입에 백태가 끼이고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이제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혀가 얼얼하고 아프고 화끈거리고 혀뿐만이 아니고 이제 입 주변과 입 천장까지 다 뭔가 콕콕 쑤시는 것 같고 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 질병이에요. 이제 자결감이 있다 보니까 입 안 전체가 뜨거워져서 침이 많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 건조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심하면 그 마른 논바닥처럼 혀가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백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두터워지고 혓바닥에는 침이 거품 모양처럼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백태가 잘 끼는 구강 건조감이 같이 있는 증상 중에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은 눈에는 눈물, 입에는 침 같은 그런 몸의 진액이 점점 말라가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특히 이제 중년에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갱년기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잘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혹시 이런 증상들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병원에 가셔서 또는 한의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것은 일종의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한 가지로서 특별한 원인도 없고 이제 딱히 밝혀진 치료법도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한방 치료로 또 효과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꼭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한 부분은 이제 손발의 신경이 그 말초신경병증이라 그래가지고 손발 신경에 뭐 염증이 생긴다든가 이상이 생기면서 저리는 그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가지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손발 끝에 있는 말초 혈관이 이제 좁혀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손발 저림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질환을 이제 나눠서 각각 치료를 좀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말초신경병증의 경우에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다거나 또는 뭐 이제 암 치료를 받으셨다거나 이제 이런 기저질환이 있었던 경우에 손발저림이 나타나시면 이제 말초신경병증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말초 혈관으로 인한 뭐 대표적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노 질환 같이 이렇게 말초 혈관이 좁혀들면서 생기는 이제 저림 증상이 있는 이런 경우가 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한국의 여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이제 수족 냉증 이런 것들도 이제 있는 경우에 냉증이 심하시면은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저림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이런 그 좋은 그 예방법을 살펴보면요. 우선 그 혈관병증으로 인한 그 저림 증상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선 손발을 항상 따뜻하게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의 운동, 이제 약간 좀 꼼지락꼼지락 한다던가 따뜻한 물에 넣고 잼잼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음경이 3개가 지나가는 혈자리라서 삼음교잖아요. 근데 여성은 당연히 양과 중에선 음이죠. 네. 그래서 음경 3개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성의 혈자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삼음교는 여성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침으로 맞으셔도 좋고 지압을 하셔도 좋고 뜸을 뜨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자극을 하시면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의 혈자리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쓰는 혈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특히 하복부와 자궁 관련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어떤 대표적인 증상에는 이제 생리통, 논문에 보면은 생리통이 있는 환자에게 5분 동안 삼음교에 침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생리통의 감소를 지켜봤더니 생리통이 감소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만 시에 아이가 진통을 하잖아요. 네. 아이가 나올 때 진통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삼음교를 지압을 해주면 진통도 또한 좀 줄어든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질환 또는 생리통, 그다음에 또 냉대하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궁이 또 차갑거나 할 때는 대하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때 이제 삼음교 혈자리에 뜸을 뜨신다거나 하면 골반각 내에 있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궁이 따뜻해지면서 냉대하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궁이 차면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불임, 난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삼음교 혈자리를 또 이용하시면 아주 좋고요. 또 산후 조리를 할 때 산후 오로가 많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삼음교를 자극을 해주시면 오로가 많이 잘 배출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성의 경우에요. 삼음교가 그러면 효과가 없냐? 그건 아니고요. 네. 전립선 질환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많이 자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백태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의 상태를 갖다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화기에 열이 있거나 아니면은 소화기가 너무 항진돼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체를 했거나 이 소화기에 음식물이 아직 이렇게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들, 이런 경우에 이제 혀에 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심해져서 열이 심해지거나 식적이 더 오래됐을 때는 혀의 이제 태의 색깔이 이제 황색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좀 더 증상이 이제 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 이제 혀가 갈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건조하고 몸에 진액이 마르는 경우들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혀끝이 빨갛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치자설이라고 이 치자라는 약재를 쓸 증상, 즉 이제 우리 몸에 허열이 떴을 때 혀끝이 빨간 경우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혀 모양의 혀의 가장자리에 이빨 모양으로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은설이라고 해서 양허증,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양기가 떨어져서 붓는 경우들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혀에 반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주색으로 이제 변하는 경우들은 어혈을 갖다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갖다가 통틀어서 봤을 때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는 소화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이제 말씀하신 증상들, 이제 수면제를 갖다 드시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통해서 봤을 때 좀 이제 몸에 이제 피가 적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열이 뜨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거북목이시라고요? 네, 지금은 많이 순환효과가 좋아졌는데 네. 아직도 뭐 증상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거북목이 이렇게 심해지셨어요? 제가 취업 준비한 지가 벌써 5년이 됐는데 네. 이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거북목 증후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거북목 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네. 목뼈가 일자, 뭐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굽는 상태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네. 잘못된 자세들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한테서 빈번하게 네.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걸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은 치료와 생활 관리는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목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갖다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우리 근육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무리가 가면은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뭉친다라는 거는 그만큼 길이가 짧아지고 두꺼워지는 것, 그리고 긴장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 네.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한번 만져보실게요. 일단은 뒤쪽에 있는 근육들 한번 만져보시면 통증 부위가 있을 겁니다. 네, 목 뒤쪽이 좀 많이 아파요. 예. 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들 좀 쉽게 지나가는데 통증이 뒤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목 앞쪽을 이제 그냥 네. 쉽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목 앞쪽에, 그 목 옆쪽에 있는 이 근육을 만져보시면 여기도 경결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평소에 좀 많이 풀어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치료를 할 때도 저희가 침으로 이런 근육들의 이완을 갖다가 돕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추나 치료를 통해서 이 뼈의 정렬 네. 상태를 맞추고 긴장된 근육을 갖다 이완시킴으로써 이제 자세를 갖다가 바로 잡게 되는데요. 이렇게 네. 할 때는 목뿐만 아니라 이제 그 등도 보게 됩니다. 보통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라운드 숄더와 그리고 굽은 등을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목이라는 제가 것이 그 자세 머리에 맞네요. 이제 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흉추 네. 같은 경우는 머리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땅 안에 숨겨진 뿌리들, 이 뿌리들이 튼튼해야 나무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흉추 같은 경우가 목이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면 흉추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아서 경직이 되고 주위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굳게 되는데요. 이럴 네. 경우에 이 등을 갖다 같이 치료를 해주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거북목을 이렇게 교정을 할 때 벽에다가 등을 기대고 뒤통수를 갖다가 이제 뒤로 이렇게 힘을 줘서 벽을 미는 그런 자세들을 많이 이제 취하게 그 됩니다. 모델들이 자주 하는 그거 말하는 거네요. 예.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흉추에다가 그 우리가 인터넷에 가면 폼롤러라고 있어요. 헬스장에도 많이 있는데 요만한 이제 통나무 같은 두께의 이런 예. 이제 그 도구가 있습니다. 동그란 이제 원형의 네. 이제 긴 막대 같은 도구가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등에다 깔고 우리 몸을 갖다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쭉 펴주면 등이 펴지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구분 등을 교정을 하고 목을 갖다가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정상 상태로 돌리는 힘을 주게 되면 이런 생활 관리를 통해서 거북목이 좀 더 잘 교정이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군요. 거북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나 교정 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이 되는 이제 추나 치료를 갖다가 했을 때 바로 이제 시술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에도 바로 가장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질환이 거북목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치료를 갖다가 잘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거북목을 갖다 방치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목 주위의 근육들이 굳으면서 지나가는 신경 다발을 누르는 흉곽출구 증후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협착이나 디스크 등을 갖다가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좀 치료를 하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이 네. 혈자리가 해당하는 근육은 이제 우리 종아리 뒤쪽에 있는 이제 비복근이라는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비복근에 이제 그 별명이 있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비복근은 우리 혈액의 펌프에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몸의 피가 심장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가서 사지 말단으로 나갔을 때 이제 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정맥혈이 되는데요. 이 피가 이제 정맥혈이 됐을 때는 압력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근육이 짜주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 비복근이 이제 많은 펌프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혈액 순환에 이 비복근이 크게 관여를 하는데요. 이 삼음교란 혈자리가 마침 이 비복근에 이제 해당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혈액 순환, 그러니까 우리 몸의 순환에 많은 역할을 갖다가 한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떤 이제 원로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아침이라고 이 우리 몸에 이제 수승화강, 그러니까 이 물과 찬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이 열과 뜨거운 기운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이제 순환이 잘 되는 구조들을 만드는 이 치매, 이 대표적인 혈자리로서 이 삼음교를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지의 여러 문제들, 다리 저리거나 아니면 하지 통증이 있거나 이런 문제들에도 이 삼음교란 혈자리를 다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백태 그리고 단백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의학적으로는 양어, 즉 소화기의 기운이 많이 떨어진 경우 혹은 습담, 소화 기능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노폐물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혀의 상태에 반영이 된 것을 백태라고 칭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현대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있고 실제로 혀는 예전에도 그렇지만서도 지금의 연구에서도 건강의 상태를 반영해주는 거울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빈혈이라든지 예를 들면 심박출량이 떨어진 경우에도 이렇게 백태가 끼고 혀가 조금 하얗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게 이제 혀가 보시면 누구나 조금 발그스름하죠. 이게 혈액량이 많고 또 이제 점막이기 때문에 혈관이 노출되어서 그렇게 보이는데 당연히 빈혈이라든지 이런 이제 혈액량 자체가 떨어지거나 혈액이 제대로 가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증상 중에서 만성적인 피로 그리고 수면장애, 지금 시청자분께서 주무시는 게 조금 힘들다고 이제 불면증 약도 조금 복용하시고 있으신데요. 이런 주무시는 게 힘드시거나 혹은 이런 것들 때문에 피로하시면서 이런 백태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식사 습관이 당연히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혀의 상태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침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침도 조금 잘 안 나오시면서 입마름이 심하시고 동시에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시면은 침이 우리 혀를 보호해주는 이런 방어 역할을 하는데 침이 잘 안 나오게 되면은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히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양치질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곰팡이로 나타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뭐 편평대선이라든지 아구창이라든지 이런 감염성으로 오시는 질환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뭐 지금 곰팡이 균약을 먹어도 크게 호전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로 인한 질환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지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구강 내에도 세균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또 입이 너무 마르시거나 하시면 양치질을 해주시거나 물을 충분하게 섭취하시고 푹 쉬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뭐 답답하신 증상들 그리고 소화도 조금 잘 안 되시고 변 보시는 거는 이제 일주일 내지는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화장실 다녀오실까요? 아니요. 거의 못 다녀오세요? 예. 그럼 며칠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화장실 다녀오실까요? 예. 며칠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녀오시고 주무시는 거는 주로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그냥 약을 안 먹으면요. 네네.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냥 세워요. 재우시고 이렇게 밤을 새시고 예. 다음날 많이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지요. 피곤하고 네네. 눈이 그렇게 그냥 침침하고 눈물이 되고 개이고. 눈물도 계속 이렇게 나시고 예. 지금 이렇게 증상들 쭉 살펴보니까 혹시 뭐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신경 많이 쓰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이러고요? 뭐 신경을 많이 쓰시거나 조금 많이 무리하시거나 4년 전에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그런 신경 쓰는 건 없는데요. 네네.
괜히 그냥 우울하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벌렁벌렁하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증상들 조금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화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가슴도 조금 답답하고 소화도 조금 잘 안 되시는 것 같고 당연히 이렇게 이제 기분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기분도 당연히 안 좋아지시면 누구나 사실 뭐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뭐 다 우울하고 기분도 안 좋고 만사 귀찮은데 당연히 밥 숟가락도 들기 싫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몸의 기운도 떨어지시고 또 그런 것들 또 이제 우울한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무시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수면 부족이 되고 또 이제 주무시는 게 힘들어지니까 또 다음 날에 일어나시면은 또 혹은 밤을 새시면 기운이 떨어지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뭐 신경을 많이 쓰시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것들이 점점 연세가 드시고 하면서 몸의 기운 자체가 떨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우울한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주무시는 것부터 먼저 조금 푸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뭐 주무시는 거 일단은 지금 수면 유도제 계속 드시지 않으면 잠 못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조금 복용을 하시고 이제 주무시는 것들이 힘드시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답답하시고 소화가 잘 안 되시면서 이런 증상들이 배변을 제대로 못 보시는 것들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 못 가고 이러면은 막 답답하고 열도 막 오르는 것 같고 막 뭔가 이제 막 그런 증상들 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화장실도 다녀오시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나아지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뭐 1000년 내지는 2000년 전에도 이런 증상들이 이제 뭐 동의보감이라든지 뭐 상한론이라든지 이런 데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근처 한의원 가셔서 진단받아 보시면서 치료하시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이것도 상담 한번 잘 받아보시면서 치료하시면 먼저 주무시는 게 많이 좋아지실 거고 주무시는 것만 좋아지셔도 다른 증상들은 많이 개선이 되실 거예요. 근데 수면제를 그렇게 오래 먹어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오래 드시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복용을 하셔야 되거나 내지는 내성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지금 뭐 너무 불편하시고 또 힘드시고 또 잠 못 주무시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하시니까 그 동안은 일단은 조금 드시면서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생활 습관 개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